안녕하십니까. 단지기술처 자체설계팀 김창수 과장입니다. 단지 설계 중 상수공 설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순서는 기초자료 수집, 계획급수량 산정, 배수관망계획, 격점 유출량 산정, 배수지 용량 산정, 수리 계산, 관경 열정, 상수도면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수공 설계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초자료 수집을 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서, 통계연보, 그리고 지자체의 상수도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계획급수량 산정을 합니다. 계획급수량 산정을 위해서 계획급수 인구, 그리고 원단위, 그리고 각 급수량, 그리고 필지별 필요 급수량 및 격점 유출량을 산정합니다. 격자식으로 배수관망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 기준으로 격점 유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 후 배수지가 필요할 경우 배수지 용량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격점 수압 및 관경 결정을 위해서 수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수리 계산대로 적정 수압이 나올 때까지 수리 계산을 반복해서 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상수 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상수 설계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기초자료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 수집의 목적은 사업지구에 필요한 급수량 산정 및 수원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수집해야 될 자료는 지자체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서와 통계연보, 그리고 사업지구 주변의 배수지 등 상수시설 현황을 조사해야 됩니다. 화면과 같이 취수원에서부터 가포지구까지의 상수시설을 근거로 상수공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획급수량 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설계에서 계획급수량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정된 계획급수량을 기초로 배수지 용량 및 사업지구 필요수량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계획급수량 산정은 계획급수 인구를 산정하고, 그리고 급수 원단위를 산정, 그리고 계획 일일 평균 급수량, 그리고 계획 일일 최대 급수량, 그리고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필지별 필요 급수량을 산정하고 각 격점 유출량 산정하게 됩니다. 계획급수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급수 인구는 말 그대로 급수를 필요로 하는 인구수를 산정합니다. 창원가포지구의 예를 올려놨는데요. 창원가포지구를 살펴보면은 단독주택지 세입 가구수까지 고려하여 만 89인이 산정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단독주택에는 세입자 포함해서 6가구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필지수에다가 세대당 인구수, 그리고 세입 가구수까지 해서 총 급수 인구를 산정하였습니다. 급수 원단위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 절차는 지자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생활용수의 1인 1일 일평균 급수량, 1인 1일 최대 급수량, 시간 최대 급수량의 원단위를 구하게 됩니다. 가포의 경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09, 1인 1일 최대는 392, 시간 최대는 510이 됩니다. 생활용수의 용도별 비율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는 가정용과 영업용 및 공공용, 비가정용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계연보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참조하게 됩니다. 본표는 창원 가포지구의 예인데요. 가포지구의 경우 2020년 목표로 해서 가정용이 66.6%, 그리고 영업용이 33.4%, 즉 67대 33 정도의 비율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의 용도별 비율 타지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례로 환원미사와 위례신도시, 그리고 파주운정신도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0%에서 65%, 66% 정도의 가정용수 비율이 되며 창원가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67% 되기 때문에 타집으로 봤을 때 창원가포의 가정용수량의 성장은 적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획급수량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급수량 산정 결과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은 4011톤, 그리고 계획시간 최대급수량은 5214톤, 그리고 1최대급수량과 소화 용수량을 합한 수량은 6891톤이 나옵니다. 보통 1최대 급수량은 1평균 급수량의 1.1에서 1.4배 정도 됩니다. 창원가포의 경우 1.27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최대 급수량은 1최대 급수량의 1.3에서 2배 정도가 됩니다. 창원가포의 경우 1.3배가 적용되었습니다. 1최대 급수량은 사용 용도가 상수시설의 설계 규모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지의 경우 1최대 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수지의 용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최대 급수량이 산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최대 급수량의 용도는 절점의 수확 검토 및 관경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절점의 시간 최대 급수량을 구하여 수리 계산을 돌려서 수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각 간의 수량을 기초로 하여 그에 관한 적합한 관경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덕타일 주철관 핸드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철관 내의 경제적 유속 및 최대 유량표를 사용하여 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화 용수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최대 급수량과 대비하기 위해서 구하는 값인데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에 밑에 표에 적용한 소화 용수량을 합산하여 값을 구합니다. 창원가포의 경우 계획 시간 최대 급수량은 5214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에 의거해서 소화 용수량까지 산정을 해본 결과 6891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원가포에서는 더 큰 값인 6891톤을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에 적용돼야 하는 값으로 사용을 하고 그것으로 계산을 해서 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배수관망 계획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지상식과 격자식 배수관망 계획이 있는데요. 수지상식의 경우 관로가 적게 들어가서 공사비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수량을 서로 보충할 수가 없고 수압의 저하가 현저해서 단수 지역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지상식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반면에 격자식은 관내에 물이 정체하지 않으며 부분 단수가 가능해서 유지관리 용이합니다. 물론 수지상식에 비해서 격자식은 관로의 양이 많지만 이런 유지관리 및 그런 점 때문에 대부분 격자식 설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격점 유출량 산정입니다. 격점 유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게 격점인데요. 그 격점에 필요한 수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격점에 필요한 수량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 구간에는 A 부지라고 있고 분기관이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A 부지에 들어가는 급수량이 이 격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인자로 요소가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복잡한 경우 하나의 격점에 여러 가지 3-4개의 필지가 엮여 있으면은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 격점 유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가 격점의 경우 A 부지에서 일당 100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 부지의 관로에 있는 각 옆의 격점은 가나가 각각 2분의 1씩 가져가서 50, 50이 됩니다. 그리고
B 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B 부지가 속해 있는 관로의 각 옆 격점은 나다가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됩니다. 그 결과 가는 50, 나는 50 더하기 100, 150, 다는 100 이렇게 격점 유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서 전체 격점 유출량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격점 유출량의 합은 당연히 사업지구의 1최대의 급수량과 동일하게 됩니다. 만약 그 값이 다르면 어딘가 계산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필지별 필요 급수량 및 격점 유출량 산정된 엑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정한 모든 것이 이 엑셀표에 담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09리터, 최대 급수량 392, 그리고 비율 1.27 적용됐고요. 그리고 그 세입자 감안해서 그 급수 인구도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비가정용이 67대 33% 다 적용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일 최대 급수량은 4011톤, 그리고 시간 최대 급수량, 그리고 1 최대 급수량 더하기 소방 용수 중 큰 거 적용한 것은 6891이기 때문에 6891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정용과 비가정용으로가 구분이 되고, 그 각각은 이제 다음 시트에 가정용은 그 급수 원단에 적용해서 이렇게 표처럼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어차피 그 엑셀만 보시면은 쉽게 이걸 아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가정용도 원단을 적용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앞에 가정용 원단위는 그 인당 리터고 이거는 그 면적당 회배당 리터인데, 결국에 원단이 같은데 인인지 회배인지로 다름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굳이 또 구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토지이용 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되고, 토지이용 계획 변경이 수반될 때도 그 상수가 그 상수 기준의 시설이 그 증가되는 토지이용 계획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요 원단위를 적용하기 위해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생이 100캐배가 늘어났다. 그러면 용적률로 따질 때는 이제 그러면은 100캐배니까 220캐배가 늘어난 걸로 되고, 그러면 연면적이 220이 될 테고, 그 원다리를 했을 때 그럼 이제 증가한 값이 나오는데요. 그 증가한 값으로 수리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존에 그 설계한 게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이 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표인데요. 이 표가 있어야지 이제 수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격점 유출량을 구한 표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교차로마다 격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격점에 영향을 미치는 필지들이 있고, 그 필지들이 이제 영향 미치는 것이 얼마인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값의 합이 그 격점의 유출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필지 이렇게 있을 테고, 요건 2분의 1 영향 미치고, 요건 4분의 1 영향 미치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격점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번 격점의 경우 지금 보면은 지원 1이랑 지원 2가 있는데, 아마 분기간이 각각 여기에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원 1의 필요 수량의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4, 1, 1의 2분의 1이니까 14가 적용되고, 여기에는 72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36. 그래서 결국 1번에는 요 14 더하기 36, 즉 요 더한 값 50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로 정리한 것이 이제 이거고요. 이거를 이제 도면화 한게 격점마다 그 필요 격점 유출량을 이렇게 다 산정해 놨습니다.
배수지 용량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배수지의 용량 산정은 계획 1을 최대 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5만 명 이하일 때는 아래 표를 적용해서 소화 용수량을 가산해 줍니다. 창원가포의 경우 계획 1을 최대 급수량인 4,011톤을 12시간분이니까 24로 나눠서 12시간 곱한 게 2,006톤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인구수 1만 명이니까 1만 명 적용 100 적용하면은 2,106 톤이 2,106루베가 돼야 됩니다. 수리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 계산의 주 목적은 격점의 수압을 산출해서 이것으로 강경을 확정하고 이 강경이 확정되어서 상수 설계 재원을 확정, 즉 수리 계산을 통해서 모든 상수 설계의 재원이 확정되게 됩니다. 적정 수학의 범위는 1.53에서 7.1, 그러니까 수도로 따지면 15m에서 71m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건물에 별도의 가압시설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건물 높이를 감안하여 적정 수압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층에 1.53 이상, 즉 두 개 층 2층 건물을 질 때는 15m, 그리고 3층이나 4층을 할 때는 2배가 되니까 한 3 정도, 30m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수리 계산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리 계산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LH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계산이 가능했는데 현재 오류 개선 작업 중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파넷이라고 미국 환경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리 계산을 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파넷 프로그램은 수자원 공사 및 대부분의 용역사에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파넷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창원가포지구의 수리 계산을 끝낸 화면인데요. 요거는 지금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각 격점의 번호, 좌표, 그리고 관경, 그리고 조도 계수,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이 많은 자료를 시스템에 프로그램에 일일이 입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엑셀에다가 저희가 우선 입력을 해놓고 그 엑셀을 그 이파넷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장 자료 바꾼 후 그것을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되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번 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엑셀 화면이 그 이파넷의 입력을 위한 자료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거 입력하면 되는데요. 각 격점 아이디와 그것의 레벨, 그리고 그 격점 유출량 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배수지의 수도, 그리고 파이프마다 파이프 번호, 파이프의 각 끝점의 격점 번호, 그리고 파이프 길이, 파이프 간격, 그리고 조도 계수, 그리고 각 격점의 XY 좌표, 이 정도 입력하게 됩니다. 이 입력된 거를 이파넷에서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엑셀은 XLS라는 확장자를 쓰는데 이걸 IMP 확장자로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 후에 확장자를 INP로 바꿉니다.
이피넷을 실행해서 파일을 불러드립니다. 파일이 그림이 나왔는데요. 요거를 우선 현재 상태에서 수익계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수익계산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수압이 더 필요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원가포는 고지되기 때문에 지금 가압장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 배수지에 가압장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실제와 같이 가압장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기존의 관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가압 펌프를 설치합니다. 예, 가압 펌프가 설치됐고요. 설치된 가압 펌프에 그 세부사항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10으로 하고 새로 된 펌프에 아까 10으로 했던 것에 지금 가압을 30m 주겠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유량은 아까 청원가포의 유량인 6,000톤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다시 한번 수리 계산을 돌렸습니다. 예, 수리 계산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그 매뉴얼이 따로 있는데 요거를 매뉴얼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 계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 성공한 값을 이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맵에서 우선 각 격점에서는 수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수압이 뭐 25, 50, 75,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압의 범위는 약 15m에서 71m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28m, 34m, 예. 38, 58, 64, 예, 다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봅니다. 만약에 범위에 안 들어오면은 이제 그 변수를 써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 변수가 그 관경입니다. 관경을 다르게 되는데 지금 관경이 입력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광경은 좀 전에 그 처음 입력한 광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수리계산 자체에 우선 그 각 격점에 기준의 수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광경을 250 정도의 모든 관을 사용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수압이 확보되는 상태고, 그럼 이제 거꾸로 그 광경의 최적 광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광경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이미 광경이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여긴 200관, 그리고 이제 아까 단독주택지 때는 100관을 설치하는 거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수익계산을 돌리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이게 최적으로 끝난 그 수리계산 도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끝단부 단독주택지나 그런데 이제 100관이 깔렸고요. 보통 도로에는 200관, 그리고 주도로에는 300관이 이렇게 깔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계산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사용했던 재원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이제 계속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도면 작성 순서입니다.
도면 작성은 많은 소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부터 새로운 작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작업한 것의 정리 작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걷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상수공에서 주로 작성하는 도면의 종류는 상수평면도, 상수관망도, 그리고 상수단면도, 중단면도, 그리고 그 격전상세도 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수관망도랑 그 상수평면도, 그리고 격전상세도 등은 그냥 CAD로 그냥 그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상수 종단면도가 있습니다. 이 상수 종단면도는 그 LH CDS를 사용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 LH CDS를 사용한 상수 종단면도 작성에 대해서 그 세부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H CDS를 사용한 상수 종단면도 작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수 종단면도 작성을 위해서 토공 설계자로부터 토공 및 도로가 설계된 LH CDS 자료를 불러드립니다. 프로젝트에서 열기, 다른 프로젝트 열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토공 설계 쪽에서 그 도로의 FH 등 이제 기초가 되는 자료를 이제 다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종단면도를 그려 보겠습니다. 종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종단 설치를 해야 됩니다. 종단 설치를 누르니까 도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그 도로를 여기 이 사이에 해당되는 도로에다가 상수 관로를 깔고 종단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도로를 클릭합니다. 클릭.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라는 건데, 도로 진행 방향으로 갔을 때가 플러스고, 도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가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갈 때 플러스로 3m 띄어서 관로가 설치되는 걸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3. 종단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수 관로 1번. 차도측, 부도측인데 차도측으로 입력합니다. 요 보라색이 이제 그 종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종단이 설치되면은 측점을 생성합니다. 상수 종단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 측점입니다. 이 측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측점 다음에 그 절점이라고 있고, 그 절점을 설치해야지 절점을 기준으로 또 관로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절점 설치를 또 합니다. 상수 종단을 클릭하고 절점을 할 측점을 선택합니다. 여기가 끝나니까 여기 클릭 7번 하고, 또 반대편에 절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종단을 설치하고 측점. 이제 관로만 설치하면 됩니다. 관로 설치, 종단 클릭, 시점, 절점 클릭, 주철간, 차도부, 광경은 200관으로 하겠습니다. 종점 절점 클릭. 이제 관로가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럼 이 관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저희의 최종 목표인 이 관로의 종단면도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종단에서 종단면도
가로 클릭. 현재 도면에 그리기를 해서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빨간색이 저희 그 토공 FH고 요거에 이제 1.2m 밑에가 이제 저희 관 상수관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세부 제한도 나와 있는데요. 토피고 1.2m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 관에 대한 종단 면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성과품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상수 설계 절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